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준범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특별히 의사 중에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 전문의입니다. 이 세상에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인구의 4분의 1이 암에 걸리거나 암 때문에 많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 암치료 전문 의사들은 암을 통합적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의 세 가지를 넘어서 환자들의 육신과 또 심리와 정신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까지를 통합해서 암치료 과정 가운데 적용해서 치료하는 암치료 전문 의사입니다.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의 중고등학교를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국어를 잘했고요. 국어는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또 소설이나 소설가들의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저는 실은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문과 쪽에 오히려 큰 탤런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제가 병원을 가서, 대학병원을 가서 또 의자에 어머니하고 제가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뒷모습을 보이는 건데 저희 어머님이 참 우리 아들도 의사 되면 참 좋겠다. 독백을 제가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님이 가장 뭔가 소원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그 당시 중학교 때 어떠한 진로로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전이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됐어요. 이제 2학년 때 문과냐 이과냐 선택하는데 그때 스스럼 없이 이과이다. 근데 저는 국어를 좋아했는데 문과를 선택하지 않고 뭔가 이과 쪽으로 인도될 것 같아서 이제 의대를 생각 안 하면서도 이과를 선택을 했고요. 수학은 더 어려웠거든요, 저게.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고3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을 공부하고, 성적에 따라서 의대를 가리라 생각했지만, 의대를 못 가더라도 아무튼 이 보건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서, 제 진로에 대한 꿈의 씨앗을 뿌려주신 분은 제 어머니예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들이 나를 잘 알잖아요. 나를 잘 알면서 너는 어떤 것이 좀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듣고 그것을 내면화하면 좋은 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로 갈지 길을 잘 못 잡을 때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아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신 일에서 어려우신 점이 좀 있으실까요? 의사가 질병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암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저의 암 환자들이 싸우는 싸움이지만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하고 같이 그 질병을 향해서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고 굉장히 민감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학습과 또는 어떤 배움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처방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힘든 일이라고 볼까요? 매일 하는 일인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보람되어서 사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크리스찬 철학가는 이것을 joyful pain, 그러니까 기쁨의 고통 이렇게 표현했어요. joyful pain. 기쁨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이 있는데 기쁜 거예요. 너무나 내게는 이렇게 joy,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직업은 이 joyful pain을 매일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환자 옆에 서서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듦을 어떻게 혹시 극복을 하셨는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한 13, 14년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의가 될 때까지는 13년, 14년. 굉장히 오랫동안의 학습, 의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의사로서의 훈련, 수련, 임상 훈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잠을 보통 하루에 3시간 자고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전공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 그때 훈련 때문에 밤 뭐 2시, 3시에 환자가 나를 부르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환자를 옆에 바로 갈 수 있는 훈련이 이미 그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은 일의 양이나 어떤 우리에게 환자의 상황이 올 때 겁이 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상황이 과거에 다 훈련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때는 임상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이게 굉장히 강도 있는 자기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의 축적만큼 다른 환자의 생명을 다룰 만한 형태의 역량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20, 30대 훈련 받았던 그 시간, 30대 중반, 30대, 35세 중반까지 훈련 받았던 시간은 내 그릇이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의가 되어서 암 환자들을 대할 때 제가 겁나거나 제가 겁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넉넉함의 그릇은 그런 훈련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뚜벅뚜벅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현재 의사로서 암 치료하는 의사로서 암 환자분이 어떤 치료의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일상의 업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로 최근에 저에게 30대 초반에 치과 위생사,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우리 간호사들 치과 위생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최근에 그 어떤 대장 수술을, 맹장 수술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30대 아주 젊으신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않는 여성이 암을 발견했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치료하고 지금 한 4, 5개월 치료 마치고 최근에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다음에 자기가 했던 본업으로 지금 치과로 다시 출근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때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저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일 시작해서 파트타임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말 기뻤어요. 그것이 가슴에 계속 보람되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저는 이제 의료인이니까 이 보건의료 쪽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진로를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품화된 의사와 보건직이 말고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가치와 비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그런 길도 있다 가능하고 또 그런 모델이 좀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환자를 때문에 행복하고 환자하고 같이 깊게 동행하는 그런 의사, 간호사 혹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그런 보건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 비슷한 그 의료 직종과 보건 직종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 특별히 희생과 헌신을 하기를 각오하는 가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의료 직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확보하는 일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뛰어나고 정말 희생정신이 강한 보건 의료인을 확보하는 게 그 나라의 국력이고요.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안정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 계통으로 더 들어오시고 정말 실력도 또 인성도 뛰어난 그러한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원장님께 자신감을 준 성공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의과대학대 의사로서 공부를 하면서 준비할 때 읽었던 책에 의해서 제 인생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열렸어요. 세상의 99%의 의사가 1%의 환자를 찾아다니고 세상의 1%의 의사들이 99%의 환자들을 감당하고 있다. 조금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있죠. 병원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것은 병원을 골라갈 문제가 아니고 의사가 그 마을이나 그 10만 명, 20명당 50만 명의 의사가 한 명 있느냐 말까, 좋은 의사가 있느냐, 뭐 이 병을 수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의료 의사가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가 굉장히 이제 이 가치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한 지역을 좀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의를 마치고 2년 만에 제가 해외 의료봉사의 길을 나섰고요. 1999년도에 제 아내와 제 이제 아들, 뭐 8살, 6살 두 아이를 데리고 해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있었던 나라는 한 13년 있었고요. 또 뭐 인도네시아, 또 코소보, 또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영국도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또 저 임상 훈련 받고 영어도 다듬고 했고, 제가 중동 예멘에서 한 13년 정도 의료봉사했고, 병원도 한 2번 제가 세워서 현재 있는 가난한 돈 없는 분들을 자선 이제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수술도 많이 했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겠잖아요. 네. 굉장히 뭐 광야에서 병원을 세우는 작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때의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나라의 행정관청에 가서 이렇게 서류 작업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일종의 저의 그 자신감 또는 저의 그 어떤 자긍심, 어떤 성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제 자신에게 줘서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첼로 돌아보면 저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험, 기뻤던 경험은 해외에서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완전히 수술 전하고 후하고 달라졌던 그런 선천적인 기형들을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선천성 구개열 그런 환자들 한 수백 명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 심장병 환자들 한국에 데리고 와서 제가 한국에 이제 방문할 때 비행기 같이 태워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수술하고 보냈던 환자들, 24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나올 수 없었던 소아마비 환자, 무릎으로 걸어 다녔던 압둘라라고 하는 친구, 제가 한국에 나올 때 같이 와서 한국의 저 여수 양병원에서 수술 한 4번, 한 달간 경험 4번 하고 드디어 서서 걸어서 저랑 비행기 타고 같이 예멘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내 사랑하는 환자들, 그런 성공들이 지금 뭐 많은 것들 잘 자란 성공들이 있지만 지금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의사가 되는 거, 간호사 되는 거 꿈이 높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의사가 되는 게 뭐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고3까지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한국에 있는 뭐 의대를 갈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의대를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길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이 입시를 준비하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꿈을 버리지 말고 의사의 꿈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의사만 되는 게 꼭 그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의사보다도 또 다른 재밌는 일, 보건행정 쪽이나 여러분들 이 국제 NGO, 특히 UN NGO는 WHO도 있고 UNHCR도 있고 또 뭐 국제식량기구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큰 중요한 일을 할 그러한 인재들이 일할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이 너무나 이제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의사가 되는 일이 생명을 살리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뜻을 세우면 저는 많은 국제 의료기관이나 NGO나 또는 NGO 행정이나 NGO 정치나 외교 무대에서도 굉장히 일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청년이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너무나 많으니까 꼭 의사가 안 되시더라도 보건 쪽에 국제적인 역할을 할 실력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영어도 잘 탄탄히 하고 또 국제 보건학도 공부하고 또 뭐 되면은 유학도 가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국제 보건에 대한 부분을 더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준비되면 분명히 유엔이나 기타 국제 NGO에서 사람들을 픽업할 때 자기가 반응할 수 있고요. 지금 국제 의료 NGO들은 한국의 지부들을 많이 세우면서 한국에서 인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부장들, 그 팀장들을 찾고 있는데 멋있는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이 클리닉에서 환자들 보지 않으면 그런 일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암 환자들 때문에 클리닉에 묶여 있죠.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게 이 세상에서 보건과 관련돼서 또 영양과 관련돼서 또 어떤 위생과 관련돼서 보건 분야에서 보람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꿈과 도전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해요. 우리 직업을 나타내는 vocation이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어원이 뭐냐면요 사명이라는 뜻이 vocation은 사명 그리고 일, job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일은 거룩한 사명이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방편으로서의 일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이하학적인 거고 이 사명과 일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쫓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나를 살려내는 것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로를 생각할 때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고민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아주 열망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되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치도록 공부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